네, 안녕하십니까. 하수 바둑 인사드립니다. 요즘 한동안 좀 바둑을 안 두다가, 뭐 좀 일이 있어갖고, 바둑을 두려면은 좀 정신을 집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정신이 막 산만하면 바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이 편안할 때 두면 또 승률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안 두다가 이제 조금 뭐 일이 없어서 바둑을 좀 어제 오늘 좀 몇 판 두네요. 근데 지금 현재 6연승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번에 막 술 먹고 막 바둑 두고 그래가지고 막 패가 많아가지고 6연승 정도 했으면 막 이제 금방 승급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2승이 남았네요. 이제 1급 올라가려면 타이젠 1급입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방금 2급분 타이젠. 근데 이분도 뭐 기력이 좋았을 때는 일단 2단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타이젠에서 판수가 뭐 2만 판이 넘습니다. 뭐 저의 10배가 넘죠. 그러니까 관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관록이라는 게 있어요. 역시 좀 많이 해보니까 잔수에 능합니다. 그 수만 판을 두면서 이럴 때 내가 이렇게 뒀는데 이런 수에 당했지 막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그걸 이제 깨우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나 이제 계속 그 하급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그 흔히 그 고수님들 얘기 들으면은 대세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대세점 큰 그림을 잘 못 그려요. 바둑판이 바둑을 많이 이렇게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하셨던 분들은 그 큰 형세 분석 큰 그림을 좀 그림을 너무 크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예, 그걸 좀 못 잊고 조금 이제 잔수에 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신참들은 그런 그 잔수에 많이 당합니다. 이 바둑은 제가 진 바둑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겼어요. 제가 무슨 뭐 꼬장을 부려갖고 근데 시간 겐세이 뭐 접속 장애 뭐 막 개가 거절 뭐 아무튼 그 그런 참 더티한 매너들이 있어요. 그렇게 진 건 아니고요. 아니 그렇게 이긴 건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뒀어요. 상대도 시간이 충분히 있었고 그러나 이제 다 진 바둑이었어요. 제가 흑이한 반면으로 열 몇 집 이겼으니까 공제를 하더라도 한 일곱 여덟 집 이긴 바둑이었어요. 흑이. 그런데 저도 이제 아이고 졌구나 그 느낌이 있잖아요. 바둑이 뭐 집계산이라는 게 뭐 굉장히 복잡한 또 집계산이 있고요. 저희 하수 바둑의 경우는 집계산이 좀 단순해요. 고수님들 바둑은 막 패도 여기저기 막 널브러져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 집계산이 뭐 참 어려워요. 그런데 저희들은 좀 바둑이 단순하기 때문에 집계산도 조금 아무리 하수라 해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바둑은 이 보초병이 그 경계 근무하듯이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됩니다. 눈을 크게 뜨세요. 그러면 상대의 허점이 보입니다. 예, 저는 술과 담배를 좀 즐겨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있다 보니까 뭐 술 먹는 낙으로 삽니다 사실. 예. 그러니까 뭐 근다해서 과음을 해가지고.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즐겁거나 또 아주 괴로울 때 복음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저한테는 지금 아주 괴로운 일도 없고요. 또 아주 뭐 좋은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별로 폭음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알딸딸하게 치기가 좀 오르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예, 이게 기분 좋은 요즘은 술을 먹고 있습니다. 예, 폭음은 안 합니다. 과거에 좀 뭐 여러 그 범민에 쌓이고 뭐 고통, 고뇌가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 이제 폭음도 하고 또 아주 즐거울 때는 또 흥청망청 하지 않습니까? 음. 아니 하수바둑 소개한다면서 무슨 군더더기 말이 많네요. 저는 바둑을 저는 뭐 고단자가 아닙니다. 굉장한 우리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 어느 분들이나 조금 비슷한 수준의 기력입니다. 바둑을 즐기는 바둑이지 뭐 바둑을 제가 뭐 공부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예. 대충 눈대중으로 보고 그리고 에? 제가 조금 뭐 한가한 시간에 즐기려고 두는 바둑이지. 그렇지만 또 이게 승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부라는 게 또 지면 열받고 아마 어느 누구나 그럴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뭐 비록 취미지만 이겨보고 싶고 그래서 요즘 바둑 공부를 좀 하긴 해요. 그런데 뭐 시간 될 때마다 유튜브에서 그 바둑 고수들의 그 강의 저는 완전히 뭐 김성령 구단 같은 그런 초특급 프로 바둑 기사님 그 바둑보다는 또 다른 이무기들이 많습니다. 프로에 도전했다가 또 뭐 그것도 경쟁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좌절이라기보다는 뭐 중도 포기하신 분들. 저도 사법시험을 대학원 2학년까지 사법시험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중도에 포기를 했죠. 아마 프로기사를 꿈꿨던 그 모든 이무기님들도 프로기사를 중간에서 뭐 포기라고 표현하면 조금 그분들 기분 나쁠지도 모르겠네요. 뭐 그냥 스톱하는 이유가 다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기력 향상이 도저히 안 된다. 저도 사법시험 공부할 때 대학원 2학년 때까지 했어요. 보통 대학교 가면 대학교 1, 2학년 때는 막 신나게 놀아요. 그동안 공부 때문에 참 놀지도 못하고 세상사 같이 어울려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막 친구들하고 MT도 하고 뭐 어울리고 당구도 치고 술도 마시고 뭐 세상 얘기도 하고 뭐 여행도 하고 막 예? 배낭여행도 하고 막 그렇게 놀지 않습니까? 1, 2학년 때는 놀아요 보통. 어떤 사람들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냥 아주 뭐 무슨 한 맺힌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뭐 어떤 한해 맺혔다거나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뭐 가산 탕진하고 집안 쫄딱 망하고 막 감옥 가고 막 이런 경우. 그래서 내가 법조인이 돼야겠다. 이런 그 법조인이 되려는 막 강렬한 그 어떤 목표의식을 갖고 접근하신 분들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됩니다, 그 사람들. 그 어떤 그 처절함과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별로 간절함이 없었어요. 좀 뭐 경제적으로 유보하다기보다는 아버님이 중학교 뭐 교장 선생 하시고 그래서 조금 뭐 편안하게 살았어요. 뭐 금전적으로 편안하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별로 세상사에 대한 간절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법대에 와가지고도 별로 공부를 열심히 안 했습니다. 예, 저는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왔습니다. 거기 동국대학교 대학원을 나왔고,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 4년 장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떠들 때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예. 고등학교 때는 공부 조금 꽤 했어요. 범생이과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대학교 1년 때 신나게 놀다가 대학 3학년 때부터 한번 공부를 좀 해보니까 내 친구들은 저 멀리 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수준이. 나 이제 막 첫 출발하고 있는데 쟤들은 저기 등산으로 따지면 한 중간 정도 가 있는 거야. 예. 그렇게 이제 처음부터 밀리면 막 초조해지고 막 그런 게 있죠. 그러다가 대학원 2학년 이제 제가 이 동국대학교 4년 장학생이었습니다만 학부에서만 그렇습니다. 대학원 가니까 이제 장학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비싼 학비, 그다음에 생활비, 뭐 교과서, 뭐그 책 같은 거 사볼 돈도 없었고, 저는 아버님이 대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셔가지고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계속할 경제적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군 학사장교로 군대를 이제 갔고, 그 다음에 전역 후에 공군 중위로 전역했습니다. 법대를 나왔다고 헌병 장교를 시키더라고요. 그래갖고 전역 후에 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고시를 이제 잊어버렸죠. 아마 그 프로 기사를 꿈꿨던 많은 이무기님들도 그런 아마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무기들 분들이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바둑을 많이 소개해 줍니다. 예, 그분들의 이게 바둑 제가 바둑은 이제 걸음마죠. 저는 그분들의 세계를 아직은 이해를 못하죠. 예, 어느 정도 얼추 느낌은 오지만, 그리고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배워보려고 하니까 참 나이 먹으면 꼰대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꼰대라는 것은 어떤 그 보수적인, 즉 어떤 세상의 변화, 흔히 젊은 사람들이 진보가 많지 않습니까? 세상의 변화를 싫어하고 기존 질서를 그대로 좀 갔으면 하는 게 꼰대들이죠.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저도 젊었을 때 우리 노인네들 그 삶의 뭐죠? 삶의 생각들을 좀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렇게 답답하냐. 그런데 저도 이제 6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요즘 뭐 지금 우리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젊다면 당신도 언젠가는 나이가 들 것이고, 나이가 들면은 자기가 살아온 삶, 이걸 그 가치를 지키고 싶고 그걸 존중하고 싶어요. 새로운 어떤 변화의 물결이 두렵고 무섭습니다. 예. 화수바둑 소개한다는 게 3000% 빠졌습니다. 예. 거두절미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100을 잡았는데요. 상대가 워낙에 조금 바둑을 한 2만 판 이상을 뒀던 분이셔갖고, 여기까지는 흙이 지금 반면으로 15집 율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다 끝난 바둑이에요. 뭐 이렇게 쭉 보면은 더 해볼 데가 없어요. 한번 쭉 보시면. 그런데 이제 여기서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면 흙에 헛점이 이제는 더 이상 둘 데가 없나 보다 하지만 보이더라고요. 갑자기 보였어요. 아, 이건 아니고요. 예. 여기서 보인 거예요. 여기서. 지금 바둑이 흙이 반면으로 15집 유리기 때문에 6집 반 공제하면은 지금 흙이 8집 반 이긴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가지고 이 수가 통하면 기존에 있는 흙집을 깨면서 내가 또 막 한 두세 집 취하기 때문에 8집 반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럴 때 흙이 이제 자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양보해서 이렇게 가고 여기 막고 막았을 때 이렇게 뒀으면 아마 어떻게 형세가 어떻게 됐을까요? 흙이 9집 율이 나옵니다. 즉 흙이 2집 반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 하수들이 그거예요. 불의의 일격을 당했을 때 이거 괘씸하네. 어디 내 집 들어와 해가지고 이렇게 받은 거예요. 이렇게. 이름으로써 자, 그럼 이렇게 받았으면 제가 그 다음 수는 여기 단수였어요. 그때라도 깨닫고 이것을 줘버리고 이렇게 가서 아니죠. 이건 이제 흙이 저렇게 한 거고 이때라도 이렇게 했으면은 먹고 이렇게 정리가 됐고 이었으면은 형세가 어떻게 됐을까요? 야, 이렇게 되면은 흙이 반면 5집 유리. 그러면은 제가 한 집 반 승이 되는 거죠. 예,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우리 하수들 아마 내가 지금 얼추 이긴 것 같다 그러지 뭐 고수들처럼 뭐 반집 이긴 것까지 형세 분석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 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참 그 전에 여기서 들여다 봤을 때 흙은 무조건 아이고 내 여기 약점이 있었구나 하면서 이렇게 봤고, 예? 받았을 때는 뭐 어떡합니까? 뭐 백은 여기 나갈 수도 없잖아요. 나갈 수 없잖아요. 뭐 잊어버리고 뭐 이렇게 한들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거 하나 먹고 이렇게 하고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흙이 반면 9집 유리니까 2집 반 이긴 바둑이에요. 상대가. 그런 상대가 이긴 바둑이에요. 그런데 상대가 그걸 물러서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잊고 제가 여기 단수를 쳐버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흙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집. 그러면 이게 18집 가운데 한 집 19집. 그 다음에 원래 여기가 흙집이었던 게 다 지금 그 집이 아닌 걸로 됐잖아. 한 20몇 집을 거의 30집 가량을 20몇 집이겠네요. 흙이 손에 봐버린 거예요. 그럼 뭐 아까 반면 15집에서 제가 아까 반면 15집 분리해서 반면 17집 유리 나옵니다. 이게 잡힘으로써 32집이 흙이 당한 거예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흙도 이제 뒤늦게 이걸 깨닫고 이제 불계승을 여기 한 수 더 뒀나요? 갖고 이거 맞고 나니까 이렇게 막아봤자 그걸 이게 두고 나서 돌을 던지시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범바둑이었고 이게 제가 100 잡았고요. 예, 왜냐면은 뭐 이제 하수기이다 바둑이다 보니까 뭐 특별하게 잠깐만요. 예, 제가 100이었죠.
잠깐은 이제 바둑 한번 가고 제가 백 잡고 한번 뒀습니다. 근데 상대가 좀 잘 돈치는 분, 아니, 하여튼 산전수전 다 하셨던 분이시라 쉽지가 않았어요. 예. 이건 제가 그렇지 않아도 흙이 지금 다른데 이제 흙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막 예? 어딥니까? 흙이 어디가 큽니까? 아무튼 뭐 이런데 뭐 받으면 바로 저는 이렇게 삼삼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도 하도 경험이 많아갖고 바로 삼삼을 지키더라고요. 저게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려고 했던 저기를 바로 지키는 거 보니까 이 양반도 산전수전 다 하셨던 분이고 뭐 제 생각은 그래요. 예, 여기를 이렇게 띈 수는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 보기 전에 이쪽을 조금 단단하게 하겠다라는 뜻이었어요. 제 뜻은 고수님들이 그렇게 많이 두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들어갔고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면 바둑이. 근데 이걸 이렇게 두고 나니까 자상이나 상변에 제 실리는 좀 찾았습니다만은 야 이게 그 우상 이쪽에 그 집 모양이 굉장히 좀 커졌어요. 그리고 침투하기도 참 애매모해요 이게. 왜냐면은 내 백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흙이 뭐 이렇게 낮다 치더라도 내가 이런 데 들어가려면은 내 우군들이 이 근방에 좀 있어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혼자 외롭잖아요. 예. 예, 그럴 때 결국에도 워낙 공간이 넓어갖고 흙도 참 공격하기가 그럼 하여튼 공격하면서 자기 집을 쌓을 수 있는 데를 만들면서 이건 살려주더라도 그럼 얘도 뭐 다음에 또 한번 또 이렇게 막 씌우고 그러면 복잡하니까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가야 돼. 그러면서 막 지키고 예. 이렇게 되면 이래도 형세 분석 어떻게 될까? 이렇게 나가면 형세는 백이 유리한 걸로 나옵니다만 아무튼 또 그때는 그때가 하겠지만은 이게 너무 커졌어요 사실은. 예. 예. 이걸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우상의 이 흙 모양을 어떻게 해야 되냐가 제 숙제였고요. 예. 뭐 계속 뭐 하수 바둑인데 뭐 배울 게 있겠습니까? 그냥 계속 저는 중앙을 어떻게 이제 흙 우상의 흙의 집을 최소화시키면서 또 중앙에서 백집을 한번 조금이라도 만들면은 또 쌤쌤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바둑이고요. 근데 흙도 이제 중앙에 제가 집이 좀 생기니까 또 이것도 많이 또 파괴했어요. 흙이. 그러니까 젖으로 이제 조금 저를 이렇게 이 집이 의외로 한 열 몇 집 정도는 나지 않습니까? 이 집을 이 한 수로 흙이 조금 방어한 것 같아요, 느낌상. 그렇게 해서 이제 중앙 여기서 집 한번 좀 만들려고 했는데 집이 뭐 안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내기성으로 큰 자리를 갔습니다. 끝내기성으로. 여기서 막 쌓고 집을 짓는 것보다는 이런 뭐 퉁이나 변의 끝내기가 이럴 이제 막판에는 훨씬 크거든요. 이제 흙도 그렇게 뒀고 여기 이제 막았고요. 하여튼 이제 거의 끝내기 모드로 갔어요. 근데 끝내기를 하는데 제가 내가 좀 진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 흙이 지금 반면 11집 유리 나오거든요. 집을 보면은 우상에 이 흙이
집이 제일 크죠. 그 다음에 하변의 흙집, 그 다음에 자상의 이제 흙집. 이 자상의 흙집은 여기가 또 비마 달리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큰 집은 아니에요. 근데 하변 흙집하고 아무튼 우상 이 흙집. 근데 백도 뭐 상변의 백집하고 좌하 우하 집은 뭐 한 열 집이나 되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12집이나 되는 11집이나 되네요. 그래서 저는 느낌은 이제 이 집하고 이 집을 조금 상쇄시키고 이 집하고 상변을 상쇄시키고 이 집하고 이렇게 하면은 야 조금 내가 덤이 있으니까 제가 백이니까 제가 이길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은 좀 받았지만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흙이 또 조금 심심찮게 조금 비마 먼저 달렸고요. 저기 또 빨리 해야지 제가 먼저 막히면 또 해서 끝내기 바둑이었어요. 여기서는 뭐 제가 뜯긴 건 없었는데요. 여기도 형세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제가 백인데 반면으로 한 집 율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제가 어디서 뭘 잘못 벌짓거리를 했지? 특별한 거 없었는데 당한 것도 끝내기를 좀 당했나? 특별하게 당한 건 없었는데 집이 여기저기서 많이 깨졌나 보구나. 빨리 가겠습니다. 뭐 특별한 어디서 깨졌을까? 아 맞다. 여기 여기까지는 반면으로 무승부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6집 반 이긴 바둑이죠. 근데 제가 좌하에서 조금 무참하게 그러니까 막 2만 판 이렇게 두신 분들은 잔수에 능합니다. 이분도 눈을 크게 뜨고 제 허점을 추궁을 했죠. 허점을 추궁을 했고 거기에서 흑이 성공을 했어요. 여기서 사실은 이제 판이 다 끝나가는 끝내기 바둑이었는데 여기서 제가 당했어요. 여기서 당했어. 자, 수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허점, 이 약점을 이게 그래도 참 바둑을 많이 두신 분이나 이렇게 바둑 약점을 주네. 저는 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들어오면은 뭐 이렇게 막으면 되겠지. 뭐 이렇게 막아도 아마 제가 조금 손해 봤을 거예요. 흙이 7집 율이 나와버리네. 이 순간에 이렇게 되더라도 흙이 7집 율이면은 흙이 지금 반집 이기고 있다는 거죠. 근데 흙이 한술 더 나가 여기를 딱 들여다봤어요. 야, 이 꼼짝없이 당해버린 거죠. 방법이 뭐 있습니까? 여기서 방법이 없어요. 제가 여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찌르면 이게 이제 아다리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 다 떨어져 나가요. 뭐 방법이 없었어요. 이렇게 막을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막을 수밖에 없었고 여기서 제 집이 그냥 팍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집이 한 열 몇 집 나왔던 게 그냥 아니죠. 열 몇 집이 아니지. 뭐 여기서 한 열 몇 집 손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형세가 흙이 17집 율이 나와버렸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근데 자아를 이제 흙은 끝까지 추궁을 하더라고요. 이제 죽이려고 그거 또 패를 또 입고 그래서 있었어요. 이건 뭐 제가 여기 수가 다 메꿔져 있으면 제가 여기가 자충이 되니까 이렇게 이제 막 흙이 막 이렇게 했을 때 여기를 놓을 수가 없어요. 여기가 다 메꿔져 있으면 그죠? 자충이니까.
이게 놓고 따버리니까 여기를. 근데 이제 아직은 한참 여유가 있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다 수 메꾸다가 또 이런 데서 자충 걸려갖고 죽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끝내기 바둑이에요. 제가 이제 뭐, 뭐 형세 분석을 못하지만 진 것 같다, 졌구나 이 생각을 하고 바둑을 뒀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쳤다 하고 여기서 개가 신청을 하든지 돌을 던지든지 해야 되는데 가만히 눈을 크게 뜨고 보니까 흙의 약점이 탁 보이는 거야. 그 초반에 말씀 했듯이 여기서 제가 역전을 했습니다. 속된 말로 이 바둑은 이한수로 이긴 겁니다. 이한수로.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눈을 크게 뜨니까 이게 보이더라고. 아, 이거 참.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 이게 됐어요. 여기 두고 나서 이제 흙이 돌을 던졌습니다. 네, 이상 하수 바둑이었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